안녕하세요. 고종원입니다. 오늘은 수리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하시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리 관련해서도 굉장히 큰 장애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낙찰만 되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경매 해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죠? 경매 같은 경우는 낙찰이 끝이 아니라 낙찰부터 시작입니다. 낙찰이 되는 게 어렵지만 낙찰이 되고 나면 또 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명도도 있고 그리고 오늘 또 얘기해 볼 수리도 있고 나중에 임차인 맞추는 거 이것도 또 스트레스 많이 받기도 하고 하는데 오늘은 그중에서 이제 수리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수리 같은 경우에서도 많은 분들이 직접 가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직접 가서 하지 말아라."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셀프 수리 정말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진짜 아깝잖아요. 형광등 가는 거 뭐 페인트 칠하는 거 내가 가서 조금 해 보면 될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다 돈이니까 이게 다 수익률로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은 마음이 있고 영상이나 또 책 같은 거 보면 셀프 수리 많이들 하라고들 얘기하니까. 근데 저는 '셀프 수리를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공감하시는 분들은 또 공감을 해 주시면 좋고 또 반대를 하시거나 아니면 '좀 보완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또 그런 부분들도 댓글로 써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정말 많더라고요. 요즘 저도 숨고 어플도 써 보고 발품도 많이 팔아 보고 그러는데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아날로그합니다. 개인적으로 아날로그해서 승고나 이런 어플들 써서 하는 것보다 직접 전화를 해서 그 사장님이랑 통화를 하고 견적서를 받고 수리를 진행하는 편이에요. 승고 같은 경우도 제가 한번 피해를 본 적이 있는데 뭐 피해라고 하고 거까지는 없지만 피해를 좀 본 적이 있어요. 피해라고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가 A라는 업체가 리뷰가 좋더라고요. A라는 업체가 리뷰가 좋아서 그 업체를 제가 선정을 해서 수리를 맡기려고 하는데 A 업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A1, A2 그러니까 하청 업체죠. 하청 업체에서 수리를 하러 온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A라는 사람한테 맡겼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A라는 업체는 리뷰가 좋고 뭐 그 업체명이 좋으니까 업체 리뷰가 좋으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또 하청을 줘 가지고 대리 인테리어 업체들을 보내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같은 주인 입장에서는 "나는 A의 리뷰를 보고 했는데 왜 너가 왔냐?"라고 하고 막 돌려보내기는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수리를 하긴 했는데 만족스럽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어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아날로그하고 고지식해 보이지만 직접 전화를 하고 특히나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오래된 인테리어 업자들을 좀 찾으려고 합니다. 오래된 인테리어 업자들을 좀 찾으려고 하는 이유 자체가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여기 장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정도로 되게 오래된 인테리어 업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인테리어 업자들의 가게는 맨날 비어 있고 문이 안 열려 있습니다. 그분들이 장사가 안 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어디 나가서 계속 수리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빌라나 아파트 같은 경우도 오래 하셨던 인테리어 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 지역 그리고 그 빌라, 그 아파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또 명확하게 피드백을 주시고 나중에 또 AS나 이런 것들을 또 진행을 해 주실 때 깔끔하게 좀 뭐 싫은 소리는 할 수는 있겠지만 "아유 돈 줘야지, 돈 줘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여유롭게 AS 서비스를 잘 해 주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돈을 안 받고 해 주시는 경우들도 많고 다음에 "돈 더 줘야 돼."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 하시면서 해 주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는 그런 인테리어 업자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굳이 과도하게 비용을 청구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딱 명확하게 투자자 입장에서 팔 만큼의 빌려준 만큼의 인테리어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실거주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돈이 또 너무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수익률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저는 오래된 업자분들을 많이들 좀 하려고 해요. 그리고 또 많이들 물어보는 게 이제 "나눠서 하는 게 좋냐? 한 군데 업체에서 하는 게 좋냐?" 이런 것들 또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 비용적으로 봤을 때는 나눠서 하는 게 비용이 쪼끔 더 쌉니다. 왜냐면 여러 업체들 또 거기서 흥정을 할 수가 있고 시간주를 하면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싸게 할 수 있어요, 한 곳에서 하는 것보다. 근데 그래도 저는 그 한 군데에서 하고 그냥 그분한테 맡기는 걸 조금 더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이 시간이 굉장히 낭비가 되고, 또 그 시간이 낭비가 됐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다 협상할 수가 없거든요. 페인트가 얼마인지, 그다음에 뭐 하다 보면 알게 되지만, 부동산 경매라는 것 자체를 처음 하게 됐을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는 부담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도 맞춰야 되고 굉장히 좀 난감하고, 내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 것들을 저는 굉장히 좀 꺼려해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셀프 수리하지 말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의미일 수 있겠지만, 수리 같은 경우는 저는 한 군데에 맡기고 그분한테 그냥 책임을 전가를 시키고, 그리고 그분한테 비용을 깎더라도 전체 금액에서 좀 얼마까지 좀 깎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게 훨씬 더 좋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나중에 경험이 좀 쌓이고 그런 것들을 좀 익숙하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뭐 여러 군데 업체 받아서 내가 조율할 수 있지만, 그것도 시간이고 그것도 돈입니다. 그 시간에 냉정하게 얘기하면 물건 하나 더 보고 입찰 하나 더 하는 게 더 좋아요. 그게 투자자로서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막 신경 쓰고 고집 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뭐 셀프 수리 같은 경우도 같은 의미예요. 물론 내가 직접 가서 수리하고 뭐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다 돈입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시간에 공부하는 게 맞고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는 게 맞고, 그냥 낮잠 자는 게 나아요. 가서 내가 경험도 없고 전문가도 아닌데 막 내가 배워보겠다고 뭐 하겠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가 투자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그런 것들을 잘 하시는 분들한테 역할을 이임을 하고 돈을 주고 쓰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저도 지방에 있는 아파트, 특히나 또 지방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가는데 시간 걸리고 오는데 시간 걸리고 차비 빼고 이러면은 그냥 사람한테 맡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도 이제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을 많이 낙찰을 받았으니까 그 아파트들 가서 보면 이제 수리하는 것도 좀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또 아깝기도 하고. 그러면 저도 이제 베란다 오래된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페인트가 많이 까져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걸 내가 직접 가서 칠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한 2박 3일 걸린 것 같아요. 2박 3일 왔다 갔다 하면서 페인트 칠하고 막 울고 이런 것들 한번 다시 체크하고, 또 실리콘 이런 것들 사 가지고 한번 메꿔 보고 막 이랬는데 진짜 한 2박 3일 걸린 것 같은데, 결국엔 어떻게 됐냐면 결국엔 다시 전문가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낭비, 돈 낭비,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실 때 굳이 셀프 수리를 하는 것보다 '사람한테 맡기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인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많이들 느꼈던 것 같습니다. 굳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배우지 않아도 그런 것들을 배우시고 경험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돈을 주고 그 사람의 시간을 이용을 하고 나는 그 시간만큼 더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힘들어요. 그 인테리어 가서 막 하려고 그러면 배운 것도 없고. 저는 냉정하게 형광등 갈아본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집 부동산 투자를 하기 전에는. 근데 내가 막 가서 하면 좋죠, 좋죠. 내가 뭐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니까 좋은 거긴 한데 '과연 내가 이걸 굳이 배우는 게 효과적일까?'라는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저도 많이 그런 것들 들었었고, 이런 것들은 굳이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보다 경험을 해 보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제가 이 얘기를 해요. "셀프 수리하지 마세요. 수리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마세요. 딱 빌려줄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딱 팔릴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서 보면 자꾸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죠. 내 집이니까. 그리고 내 공간이니까. 그리고 이걸 비싸게 주고 팔고 싶으니까. 근데 다 저한테 그 얘기합니다. "야, 너 말 맞았다. 야, 이거 진짜 네 말 듣고 할걸. 굳이 이런 것들 하지 않아도 잘 팔리고 잘 빌려줄 수 있는데 내가 너무 과도하게 좀 수리를 한 것 같다." 혹은 "야, 셀프 인테리어 너가 진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진짜 가서 해 보니까 알겠다. 그거 안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그 시간에 뭐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얘기해 주는데, 저는 이제 그때 막 이제 그런 생각 드는 거죠. '거 봐라. 내가 다 해 보고 나도 다 해 보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굳이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 봐야 아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저도 그런 과정들을 겪었으니까.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도 '한번 얘기를 해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술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해본 적도 많이 없고 인테리어가 특히나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서도 흔히 얘기하는 눈탱이 많이 치기로 유명한 종목이거든요, 인테리어는. 왜냐면 잘 모르니까. 자재값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모르니까. 진짜 어떤 데는 500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데는 200만 원 이렇게 나오고, 마냥 싸도 좋은 거 아닙니다. 근데 또 어떤 데는 같은 공사를 하는데 2천만 원 막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알고 계시지 않나요? 그래서 인테리어도 굉장히 잘 해 줘야 되고, 그 인테리어를 잘 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딱 빌려줄 만큼, 팔 만큼의 인테리어를 하는 거, 투자자 입장에서의 인테리어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기준을 잡고 세워서 진행을 하는 게 투자자로서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주변에 보면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많이 알게 됐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인테리어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실제로 내가 이제 운영하기 위한 인테리어를 하는 거고, 저는 투자자적으로 봤을 때 인테리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명백하게 두 개의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냥 싸도 안 되고 마냥 비싸도 안 됩니다. 적정한 가격을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런 가격들을 계속 알게 되면, 계속 공사를 하다 보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 알게 돼요. 그러면 이게 싼지 비싼지를 알게 되겠죠. 아까 얘기했지만 이 인테리어라는 것 자체가 사기치기가 딱 좋은 게 싼지 비싼지의 기준을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이나 금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비교가 워낙 불분명하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건데, 내가 그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면 싼지 비싼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내가 좀 조율할 수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의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하게도 할 수 있고. 저는 인테리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각 지역에 알고 계신 분들이 좀 생겼어요. 알고 계신 분들이 좀 생겨서 어떻게 보면 팀이 좀 만들어졌습니다. 팀이 만들어져서 예를 들면 수원에서 한다 그러면 제 팀이 있는 거죠. 제가 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저와 관련된 분들이 있고, 저는 그분들한테는 돈을 좀 더 주기도 합니다. 돈을 좀 더 주기도 해서 인테리어 하시는데 고생하시니까 매번 이런 것들 잘 해 주시니까 쪼끔 더 챙겨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돈을 더 주기도 해요. 투자는 그런 거예요. 투자는 남의 시간을 내 시간으로 좀 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오늘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남의 시간을 내 시간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투자자로서 돈을 벌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에 집착하고 이상한 거에 집착하고 이러다 보면은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어. 그러다 보면 내가 진짜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본질적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냉정하게 구분을 짓고 남의 시간을 내 시간으로 끌어오는 거,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고, 그중에 하나는 셀프 수리 하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를 오늘 좀 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좀 수리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 봤고, 수리 같은 경우는 제가 세부적으로 저도 경험을 하면서 계속 좀 정기적으로 이렇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 명도, 낙찰 여러 가지 힘든 거 많은데 그만큼 보람도 있고 그만큼 수익으로 돌아오는 게 경매이기 때문에, 경매 한번 잘 배워 보시고 꾸준하게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